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져 줄까가 궁금한 거죠.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국채입니다. 장기국채에 제가 비중을 한 15% 정도로 이제 유지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중이 더 높지 않고 계속 15%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2024년도 경에 이제 우리가 미국 장기국채 붐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좀 미국 장기국채를 많은 분들이 담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 시기에 미국의 장기국채를 조금 많은 비중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비중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미국의 장기국채를 들고 계신 분께도 오늘 좀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추이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 그래프는 한 달 추이예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한 달 동안은 금리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요 2년 정도로 늘려놓고 보면은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한 4에서 4.2%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 4.3%까지 잠깐 찍은 적은 있었어요.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를 막 산다고 했던 시기이거든요. 채권 자경단이 잠깐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을 하면서 또 시장이 이렇게 잠깐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는 좀 재빠르게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져 줄까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케빈 워시와 관련이 있는데요.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고 금리가 이렇게 잠깐 치솟았던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 가끔 설명을 드렸었는데, 케빈 워시가 과거에 매파였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은 사람은 변한다, 워시도 변한다. 그래서 이제 워시가 그때는 매파였지만 지금은 비둘기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금리가 이렇게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렇게 되돌아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케빈 워시 배우자는 제인 로더예요. 그런데 이 제인 로더의 아버지는 로널드 로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40, 50대 여성분들이 이 에스테 로더 갈색병 엄청 좋아하는데, 이 에스테 로더 갈색병의 창업주의 상속자가 바로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로널드 로더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동기 사이라고 합니다. 60년직이라고 하는데 절친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많은 연준 의장 후보의 면접을 보고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선임한 데는요, 뭔가 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절친을 통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로널드 로더가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의 장인인 거죠. 그냥 제 생각인데 로널드 로더의 말을 잘 들어야 이게 재산이 딸한테 상속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돼서도 트럼프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연준의 독립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정책을 잘못 펼칠 수도 있고요. 금리 정책을 잘못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 등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검증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시의 리더십과 독립성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5월에 부임을 하고 나면은요, 6월하고 7월에 FOMC가 있고요,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거기서 또 연설을 하잖아요. 또 9월에도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정도까지는 케빈 워시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때 물가가 받쳐주면서 시장이 안도를 하면은 금리가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한 4에서 4.2 이렇게 박스권에 조금 움직이다가 차기 연준 의장의 리더십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방향성을 좀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가 받쳐지고 케빈 워시 의장의 판단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이는 또 시장의 호재가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불안하다는 이유거든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막 부과시키면서 그 관세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한테 떠넘기지 말라라고 기업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제품 가격이 관세 부담을 바로 녹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주로 연초에 가격 결정을 하는데, 이 연초에 가격 결정을 하면서 이 억눌려 있던 인상분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지금 이렇게 종종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2월 13일에 발표된 1월의 CPI는요,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나오고 직전보다도 이렇게 낮게 나오면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를 이제 물가가 끈적끈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물가가 조금 내려와 줘야지, 좀 어느 정도 잡혀줘야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 기업에서 소비자 물가에 그동안 억눌렸던 관세를 부과해서 소비자 판매가를 올린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라도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그렇게 또 이제 쉽게 4%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미국 국채 수요가 조금 불안합니다. 중국은 이제 계속 미국 국채를 줄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한 달 전에는 이제 덴마크 쪽에서도 미국 국채를 판다라고 이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어요. 미국 국채는요, 미국이 쌍둥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글로벌 자금을 계속 흡수를 해오고 있었어요. 이 이유가 이제 미국 국채가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기도 했고, 또 미국이 글로벌 리더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우로 미국 예외주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재정 적자래도 미국 국채를 이제 계속 사줬었다는 이유인 거죠. 다른 나라가 재정 적자라면은 그 나라 국채 안 사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예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미국이 계속 자국이 우선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국채 수급의 질서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미국에서 국채 발행은 계속 할 텐데 수요가 계속 줄어든다면은요, 금리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하락하기 힘든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한 건 아니에요. 2024년 12월 대비 2025년 12월에 미국 국채 수요는 이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국가별로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만 조금 감소를 했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적으로는 미국이 계속 다른 나라와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 국채를 계속 팔려고 하고, 또 채권 자경단이 실제로 나타나서 금리도 막 올리고 하다 보니까는 심리적으로는 미국 국채를 매수하기에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당장 막 4% 밑으로 떨어져서 쭉쭉 하락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미국 국채를 조금 많이 들고 있는데 또 미국 국채가 그렇게 손실 구간이 아니신 분들은요, 우리나라 주식하고 금 쪽으로 자금을 조금 분산해 놓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금이 5,600불 갔다가 이렇게 급격한 조정을 거치고 지금 이제 횡보 중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세는 멈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의 진입 시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또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요즘에 금의 비중은 한 30%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에 너무 많은 금액을 이제 금에 쏠려서 하시기보다는요, 적절하게 분산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는요, 우리나라 주식이 앞으로 왜 조금 더 갈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이제 금리가 4.3%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 4% 가까이로 이제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금리 하락이 추세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되돌림이 된 과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얼마나 독립성을 갖고
갖고 이 정책을 잘 펼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채권의 비중은 유지를 하시되 너무 풀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요, 금이나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한 15%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의 비중을 줄일 때는 이제 박스권의 하단에 닿았을 때 줄이면 좋겠죠. 금리가 한 4% 정도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하는 전략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제 책 나의 첫 월배당 ETF에 또 제가 많은 기초적인 지식을 좀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이제 먼저 학습해 보시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